안녕하십니까. 중국을 말하다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말도 안 되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약탈한다는 뉴스인데요.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장금 문화 약탈의 선구자로 밝혀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목입니다. 대장금은 MBC에서 2003에서 2004년 월화에 방영한 사극으로 조선시대 궁녀 서장금이 의녀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장금의 사랑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MBC 사극으로는 늘 최고로 꼽히는 사극이죠. 54%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도 수출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영애를 한류 스타로 만들어준 대표작이죠. 대장금의 방영이 끝난 뒤에도 이영애의 해외 인기는 대단해서 외교 무대에 빈번하게 초청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영애뿐만 아니라 지진이도 이후 중화권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덕을 받고 아역이나 상궁 등 조연들도 외국 행사에 초청받은 바 있었죠. 중국에서는 2005년 지역 방송인 후난위성TV를 통하여 전국에 방송되었는데 시청률이 3.2%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국의 평균 시청률 수치를 보면 이것도 제법 높은 시청률로 공식 시청자는 약 1억 6천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대장금의 주제곡 역시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대장금 제작진들이 일본은 겨울연가, 중국은 대장금 열풍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뉴스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나요? 한국의 단오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때? 한국의 사드가 배치되었을 때? 리즈치의 김치가 한국에 논란이 되었을 때? 한국 드라마에서 중국적인 요소가 퇴출되었을 때? 그리고 대장금을 본 후 더 이상 한국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한국의 중국 문화 약탈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장금이 중국 문화를 약탈하기 위해 촬영한 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단오제는 중국의 단오제와 날짜와 이름만 같을 뿐 기원 자체가 다릅니다. 강릉의 단오제의 경우 동해에서 지냈던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진의 진수가 쓴 삼국지 위서의 30권 오한선 비동의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한이 5월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모여 음주가무를 쉬지 않고 한다. 이를 보아 이미 당시부터 삼한 전역에서 각 지방마다 5월 즈음이면 제사를 지낸 것으로 추측되고 이것이 훗날 단오제라는 이름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즈치의 김치 논란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자면 리즈치는 2021년 1월 9일 영상에서 김치 만드는 법을 등장시킵니다. 게다가 이 영상에서는 김치를 이용해서 김치찌개를 만드는 장면까지도 등장합니다. 수천 요리에 김치가 뜬금없이 등장하죠. 앞서 리즈치는 2017년 12월에도 김치 제작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김치가 트레디셔널 푸드 프롬 연변 코리안으로 표기하며 마치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전통 음식인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마치 허거 같은 중국 요리를 올리면서 중국 요리라고 표기하는 게 아니라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들의 전통 요리라고 하는 꼴이죠. 이러한 리즈치의 영상은 중국의 김치 공정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봐도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금이 왜 중국 문화의 약탈이라고 하는지 기사의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한자를 쓰고 만두의 기원을 말해주거나 사서오경 등 중국적 요소가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러한 요소가 중국인들이 대장금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당시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어서 한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에 중국적 요소가 등장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시나리오 작가는 분명히 속임수를 썼다. 장준경의 의학서적, 침술, 삼국지를 언급하지만 극중 인물 누구도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말하지 않으며
이는 중국 문화를 한국의 기원에 도입하려는 의도이다. 흐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배추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 한국인들이 현재의 김치 논란을 예견했으면 배추의 기원조차 언급하지 않았을까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장금에서 다룬 명나라에 관한 언급은 만찬이다. 명나라 사신들은 조선의 잔치를 배불리 먹었다. 사실 이 잔치는 중국의 음식 문화로 음식 문화를 속였다고까지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음식 문화가 한국의 것이라는 암시를 위해 이런 음식 문화를 아주 소소하고 허술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이 약탈하려는 중국 문화유산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중국 전통의학, 침술, 한자, 서예 및 정치 제도까지 한국 시나리오 작가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정말 중국인들이 이러한 문화 약탈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정치 제도에서도 고대 한국이 완전한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진 고대 문명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행정 체계가 모두 고대 중국 왕조의 생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조선 왕국은 그것을 복사하고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라고 하였는데요. 물론 그 이전의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조선도 동아시아를 지배한 중국 문명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조선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과는 다른 독특하고 발전적인 면모를 구축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삼사제도의 확립입니다. 중국의 모든 왕조에서 삼사는 그 위상이 미미했죠. 조선에서 삼사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장금의 중요한 줄거리에는 중국 전통 문화를 많이 삽입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 그런 음모가 방송되고 나면 한국, 유럽, 미국 관객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한국 시나리오 작가들은 중국 문화를 말살하려고 애쓰고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중국 요소들이 한국에서 전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은밀하게 개념을 바꾸는 행동은 상황을 모르는 서구권 사람들에게 그게 나오는 문화가 모두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를 약탈하는 것 외에도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에 부과한 모든 낙인을 없애기 위해 수년 동안 탈중국화에 전념했다며 한글이라는 음성 문자는 너무 단순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동일하게 발음된다며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까지 무논리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를 소유하고 싶고 중국 문화의 낙인을 없애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며 불쌍한 한국인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이는 강한 중화사상으로 중국인들에게 모든 문화가 자기 중국 것이라는 본성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